네, 국민의당 정인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집착해 있다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국민의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혁신 성장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2018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의 예산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안을 보면 세입 전망을 너무 밝게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세입을 고려하지 않고 세출 예산에만 관심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법인 실적 호조란다든지 수출 회복이란다든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경제 성장률을 경상성장 4.5%, 실질 성장 3.0%에 근거해서 세입 성장률을 전망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누차 밝힌 것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고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낙관적인 성장률을 상정하여 세입을 과대상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외 권위 있는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결코 밝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보면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2.9%, 국회 예산정책처는 2.8%, KDI는 2.5%, IMF는 2.8%, OECD는 2.8%, 그리고 LG경제연구원에서는 2.7%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를 GDP 대비 39.6%로 묶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지켜질지 매우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복지 지출에 치우친 포퓰리즘 단기적인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 부문 지출이 총 지출 429조 원의 34%에 이르는 146.2조 원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증가한 28.4조 원 중에 지방교부 재원을 빼면 16.7조 원이 순증했는데 이게 전부 복지 지출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예산이 연상이 됩니다.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국 분야를 극도로 축소를 시켰는데 SOC 예산이 가장 피해를 받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 예산 이 증대를 위해서 SOC 예산을 가장 많이 희생시켰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너무 급격하고 또 무분별한 인기영합적 복지 예산 증가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육아수당을 일률 지급하는 것 같은 퍼주기식 복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복지 부문의 지나친 예산 편성이 예산의 균형을 잃게 하고 성장 산업의 역할을 초래해서 결국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입 축소를 가져오게 되고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면 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데 혁신 예산이 없다. 조금 전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혁신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극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혁신 예산이 매우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옵니다. 혁신 성장은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예산 분야는 R&D 예산이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2018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19조 6천억 원입니다. 2017년 예산에 비해서 단지 1천억 원 증가에 그쳤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은 15조 9천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서 오히려 1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혁신 성장만 강조되었을 뿐이지 예산안에 혁신 성장은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케인즈만 있고 슈페트는 보이지 않는 포퓰리즘 예산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C 예산을 20%나 삭감하고 농업 예산을 전년 대비 사실상 감소를 시켜서 지역적 편차와 FTA 그리고 김영란법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SOC 예산은 특히 호남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예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윤우덕 간사님께서 SOC는 이미 상당히 많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입이 불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호남권 지자체 예산 반영률이 26.78%에 불과합니다. 근데 영남권의 지자체 예산 반영률은 82.07%입니다. 그래서 호남권 예산 반영률이 영남권 예산 반영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SOC 예산 총액도 호남이 2,879억 원인데 영남은 5,598억 원으로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의 지자체 건의 예산이 삭감된 데 비해서 영남권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대형 사업 3건을 반영을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업 예산 또한 전년 대비 0.04%인 53억 원만을 증액해서 농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호남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 문제는 현 단계에서 쌀값 문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리량을 정부가 계획한 72만 톤보다 18만 톤이 많은 28만 톤이 많은 100만 톤으로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또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 21만 원 선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 15만 원 선에 만족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예산 증가율이 6.9%로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9년 만에 최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얼마 정도가 전력 증강, 실제적인 전략 증강을 위해서 배분되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예를 들면 삼축 체계 조기 구축과 같은 핵심 전력 증강 사업비가 전년 대비 단지 1,206억 원 늘어났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3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이런 명분과 달리 결국은 기업에 대한 지원의 형식을 빌어서 많은 분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두고 정책을 빙자한 세금 유용이다. 이렇게 혹평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안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앞으로 2018년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